하시죠. 그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께서 SNS에 우리 법사위를 폄하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 우리 법사위 위원들께 무자격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셨는데요. 이 김기현 의원께서는 과거 이 차명 부동산 사건 의뢰인에게 이 땅을 구입해서 1,800여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은 바 있지 않습니까? KTX 노선을 바나나처럼 휘었다고 해서 고발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만큼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법사위의 명예를 지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맞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정도 하신 걸 하고 그냥 뭐 냅두세요. 하실 말씀 하시게. 예. 자, 장경태 의원님 발언하시죠. 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천대엽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어찌되었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 여러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기소에 대해서도 쪼개기 기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 재판부 재배당 등의 노력으로 이 어떤 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신변 보호 조치나 권리 보장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한 이제 병합 네. 말씀인가요? 예. 병합 부분은 사실은 결일 재판부 혹은 그리고 나눠져 있다고 하면은 그 재판부 사이에 서로 이제 그 재판 재배당 요청 그리고 이제 그걸 수락 뭐 등등에 따른 재판 작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 행위처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재판부의 편의로 그 병합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피고 국민에 대한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되나요?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는 통상은 이제 피고인의 이익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판부의 편의를 더 고려해야 된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재배당 부분은 피고 국민에 대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일반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신속 재판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피고 국민의 권익을 더 존중해야 되니까 아니면 재판부 또는 이 공소 측의 입장을 더 반영하고 더 존중해야 됩니까? 개별 재판의 특성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제 예외로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있어서 법적으로 일반론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예. 어려운 질문 드리지 일반론으로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의 이익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뇌물죄와 달리 이 금품 수수하는 과정은 부정 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저께 제가 처장님께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처장님의 만약에 배우자께서 고가의 뭐 화장품이나 명품 백을 받았을 경우 또 인지하셨을 경우 바로 반환 조치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국가 기록물이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도 아닌데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가 보존의 가치가 있는 명품백은 국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을 네. 전제로 한다면은 뭐 일반적인 네, 사치품으로서의 저는 뭐 특정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치품으로서의 그냥 상식적으로 명품백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뭐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는 이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근데 이 소추가 불가능하지 수사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 대한 학설의 그 여러 부분은 이론이 좀 있다고 여러 가지 알고 이론이 있는 것 있습니다만.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 검찰이 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대면 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청도 뭐 부탁이 한 겁니까? 그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대면 조사 요청을 한 것은 뭐 부탁을 한 겁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수사로 간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 최순실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했죠. 근데 그때 그 대면 조사 요청은 수사의 일환입니까? 아니면은 그 이 법적 권한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수사 일환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대통령도 대면 조사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든 공수처든 검찰이든 뭐 검찰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이 반환용 창고라고 했고 또 대통령 기록물의 간주가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권익위의 판단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이 권익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권익위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이 입장 중에서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대통령실과 권익위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데 따른 이 법원행정처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반적인.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적절치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이제 어떤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이거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님, 네, 감사원도 신고 대상 기관 맞죠? 그 청탁금지법에 따른. 네, 맞습니다. 신고 받으셨어요?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죠? 언론을 인지. 통해서 네, 알고는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수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으십니까?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시에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감사원에서는 많이 감사를 해보셨잖아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에서 고위공직자를 감사하실 때 고가의 선물을 받은 배우자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감사원에서. 그 사실만으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올백은 국고에 귀속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걸 그건 말씀드리기는 아니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총장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수석과 문자로 대화 나누시나요? 나누지 않습니다. 아니시죠? 사무총장께서 이 대통령실의 수석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처신이죠? 필요한 경우도 적절합니까? 있을 것 같- 지금까지 그러면 총장 취임하시고 나서 대통령실 수석, 실장을 비롯한 수석과 문자로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전화 통화나?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요. 적절치 사실관계만 않은 것 말씀하십시오. 제가 구체적 내용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 소통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아니, 예를 제가 들어서 구체적으로 인사나- 묻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 예.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과 소통하신 적 있으시다는 거죠? 문자로 소통을 말씀하시니까 문자든 통화든 네. 없고요. 저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있다고 하신 거죠? 아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업무와 관련된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낚시 갈까 이런 거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저희가 인사 어려운 거 질문합니까? 해야 됩니다. 예. 감사원에서 이번에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출장비 내역 제가 세부 내역 영수증 사본과 직원 연수 목적의 해외 출장 보고서 제출하러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네. 하십니까? 감사원이 이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런 이 업추비나 특활비 그리고 출장비, 출장 보고서 제출 받지 않으시나요? 그럼 감사원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서 국회에 제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왜 제출 안 하시나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어느 기관이든지 그거는 지금 기밀 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하는 예가 없고요. 법원에서 검찰의 특활비도 공개하라고 한 거 어떤 숙소에서 어떤 식당을 이용했다고 해서 이 관련 업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 보셨죠? 근데 감사원이 판례가 검찰보다 더 대단한 조직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출 안 하세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전례도 없고요. 예. 그리고 전례가 그 위원회 의결로 하시면은 제출하실 겁니까? 그 법 위에 있습니까? 감사원 사무총장님? 법사위 우리 이때까지 여러 가지 국감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 번도 그 제출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원은 특활비 없이 제출 안 했던 관례가 문제인 겁니다. 1분 끝났습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토충질인데 얘기하겠습니다. 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